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EUV 공정 기술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EUV 공정 중에 사용되는 이 펠리클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반도체 분야는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세 곳 업체가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EUV 공정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상용화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EUV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EUV 파장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193나노의 레이저보다 14분의 1 정도로 작은 짧은 단파장입니다. 네, 짧은 단파장은 어찌됐던 결과론적으로는 이 패턴에서의 어떤 그 선폭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EUV 파장은 모든 물체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에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서 흡수가 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공기에 노출되어도 흡수가 될 수 있고요. 기존의 노광장치는 렌즈를 통해서 4분의 1 정도로 축소 투영해서 패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EUV 같은 경우는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로는 렌즈가 EUV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반사경을 이용해서 축소 투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파장이 짧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의 선폭을 더 미세하게 만들면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같은 면적 내에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UV 파장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EUV는 13.5나노 정도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소스이고요. 노광 기술이 보통 한 세대가 지나면 80% 정도의 줄어드는 방식이었는데 예전에는 248나노에서 193나노로 줄었습니다. 파장대가요. 근데 이번에 EUV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13.5나노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광 기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모든 물체가 흡수되는 EUV 특성 때문에 장비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재를 만드는 것도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EUV의 최강자는 ASML이죠. 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네. 그래서 1981년에 처음으로 이 EUV 노광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기술인 EUV가 나와서 새로운 마켓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사경의 반사도는 64%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번 반사경을 지나면 이 강한 소스의 34% 가량이 로스,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반사경이 이 장비 내에 보통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10개의 반사경을 지나면 에너지가 상당히 작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원하는 광원이 필요할 거고 이 원하는 광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광원의 파워를 높이게 됩니다. EUV를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은 7나노, 5나노 뿐만이 아니라 3나노, 1.5나노까지의 패턴을 이론상으로는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TSMC나 삼성전자나 7나노 기술이 주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제품의 미니멈 픽처 사이즈는 사실상 7나노가 아닙니다. 네. 현재 6x6 인치의 EUV 마스크 한 개 가격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0억 원. 거의 강남이라고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거의 아파트 값이죠. 현재 모바일 AP를 7나노로 생산하려고 하면 다수의 마스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EUV는 대략적으로 한 5장 정도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전체 레이어는 대략적으로 70개 정도의 구간이 존재하는데 EUV가 필요한 레이어는 5개 정도입니다. 마스크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이 또한 EUV 펠리클은 마스크의 직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으로
투명 방막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마스크는 100%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질은 폴리머입니다. 하지만 폴리머는 EUV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EUV 공정에서는 기존 폴리머 재질을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네, 펠리클의 재질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EUV가 투과하는 투명한 재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펠리클을 만들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웨이퍼에서 사용하는 실리콘이 제일 투과율이 좋은 재질로 밝혀지게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실리콘 재질의 펠리클을 이용했을 때 투과율은 87% 가량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에 먼지가 묻게 되면 세정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양산 중간중간마다 마스크에 먼지가 묻었는지 마스크 검사 장비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UV 마스크의 경우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화학적 세정을 통해서 이런 먼지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또 안타까운 점은 2번에서 3번 정도 화학적 세정을 하게 되면 마스크에 데미지, 즉 손상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10억 원짜리의 펠리클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펠리클이 있으면 먼지가 마스크에 안 묻고 펠리클에 묻게 되는데요. 펠리클에 먼지가 많으면 펠리클만 교체하면 되므로 마스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테스트용인 펠리클은 1억 원 정도 되지만 양산이 되게 되면 2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펠리클의 교체 주기는 대략적으로 2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는 이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이 만들고 그 마스크 위에는 펠리클이 존재하는 구조가 되겠죠. 펠리클의 수요는 생각보다 많을 거고요. 이 펠리클은 상당히 반도체에서의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펠리클이 없었으므로 마스크에 펠리클이 없었는데요. 88% 정도의 투과율만 된다면 바로 양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90% 이상의 투과율을 원하는 경우도 있죠.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디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EUV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파장이 넓을 때 대비 파장이 짧게 되면 자그마한 정말 미세한 수나노 수십 나노의 디펙만 있어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이 마스크 위에 있는 디펙을 또 검사를 해야 된다는 힘든 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펙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 역시 EUV 파장으로 디펙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이게 나오겠죠. EUV 마스크 검사 장비 가격은 어느 정도냐? EUV 노광 장비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EUV를 이용한 7나노, 5나노, 3나노, 1.5나노까지의 기술을 가기 위해서는 투과도, 반사도 검사 장비, 블랭크 마스크, 패턴된 마스크 검사 장비에 대한 시장이 커지게 되겠죠. 현재 펠리클은 ASML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캐나다의 텔레다잉에서 멤브레인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미쓰이에서 틀에 붙여서 고객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그 투과율은 대략적으로 88%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2% 올리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90%까지 만드는 게요. 작년에 TSMC가 EUV 장비를 30대 중 19대를 공급을 받았고 그에 따라 EUV라는 이 생산 라인 체제를 확립을 한 겁니다. 올해 ASML의 EUV 장비는 삼성에서 다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러므로 올해 펠리클 이슈는 사실상 좀 커질 수 있겠죠. 네. 펠리클의 투과율은 결과론적으로는 재료 선택의 문제입니다. EUV는 기존의 파장보다 14분의 1배만큼 짧아진 만큼 광원 에너지는 당연히 14배가 커지게 되겠죠. 네.
EUV 펠리클이 100% 투과하지 않으면 펠리클이 투과하지 못한 에너지는 펠리클이 흡수하여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려 14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고 다시 25도씨까지 내려가게 되면 펠리클은 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잔류 응력이 남게 되죠. 네. 그러면 뭐 휜다든지 뒤틀린다든지 아니면 막 크랙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막기 위한 여러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앞선 뭐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EUV를 선제 도입을 하고 양산을 하기 위한 정말 격렬한 어떤 경쟁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뭐 TSMC가 52.7%로 압도적인 1위였고요. 삼성전자는 17.8%로 2위 자리를 지켰는데 이러한 EUV 기술이 삼성전자의 양산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게 된다면 어떤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뭐 이렇게 현재까지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대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 중 하나에서 이런 좋은 어떤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양산을 위한 전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